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장비 ASML의 실적 쇼크 여파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거래일 만에 760선으로 되돌렸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발생한 글로벌 악재에 국내 주요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며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의 약세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펠리서 캐피털이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지분을 1% 이상 확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펠리서는 과거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를 촉구한 엘리엇 출신 제임스 스미스가 지난 2021년 출범한 영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공급 부족 가능성에 6개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마니커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상승한 95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20% 가깝게 뛰었던 주가는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 CK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K솔루션은 국내 2차 전지 주요 3사를 비롯해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글로벌로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어떻게 장을 마감을 했을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76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가는데요. 당연히 ASML의 어닝 쇼크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좀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5% 가깝게 밀려났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장중 한때이긴 했습니다만 3% 가깝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한화인더가 요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4%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미 반도체와 같이 TC 본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사실 한미 반도체가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상장을 알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다 보니 조금 더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위고비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심부전에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일부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위고비 2차 유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거의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내 장중 하락 전환을 한 후 이렇게 1%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진짜 어제 말씀이 딱 맞는 모습이더라고요. 지수가 흔들리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느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마다 이슈를 막 끌어와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이 흔들리면서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흔들리고 심지어 박스권 하단에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존재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30% 이상이 외국계 자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래 대금이 붙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결국에 외국인들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상물들과 무형물들을 나눠봤을 때 유형물들은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무형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형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 도 마찬가지로 무형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 빠질 수 없겠죠. IT 쪽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형물의 끝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란 말입니다. 왜입니까?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주가는 들끓습니다. 그러다가 임상 1상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건 뭐 앞으로 2년 이상 더 남아있는 임상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200~300% 날아가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의 제넥신이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0원대에서 머물던 그 종목이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그 광경 여러분들 목격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 왜 제약바이오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모멘텀을 만들어내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비만 치료제 더 갈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이젠 믿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지수가 바닥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하락할 때에는 제약바이오만큼 우리나라 국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제약바이오는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는 비만 치료제를 언급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만 치료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테마죠.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부터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줄 무형 사업입니다. 그죠? 왜? 과거까지는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될 것이다, 나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풍류로만 즐겼었던 주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용하거나 아니면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뒤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것은 한 가지일 겁니다. 다음 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분기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출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싹센다를 출발로 위고비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출범이 되고 나서 6개월이 걸린다는 건 제가 작년과 올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2023년 6월에는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2023년 9월에는 화장품들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로 가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월 달과 3월 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싹센다가 출범을 했지만 그 싹센다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지 못할 수 있겠지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위고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고 했을 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겠죠. 내년 2월 내지 3월 정도면 실적이 나오는 3월 분기쯤부터 주가가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그때까지 시장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과 같이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의 중단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라서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호응도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그때 가서도 호응을 받는다라는 관점을 지금부터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볼 것도 없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엔비디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애플은 조금 논외로 두겠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큰 호응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외시키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외시키면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움직임과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달랐던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미국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반영을 받았다면 오늘 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쪽 테마겠죠. 네, 제약바이오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진 않을까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미국장에 대한 지난밤 마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느냐? 너무나 처참합니다. 왜? 지금 비만 치료제 물론 잘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 의료기기 마찬가지, 항암제까지. 오늘 상승을 보여준 건 결국에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 종목들이 어떤 수급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던 테마와 섹터가 무엇인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출판 관련주, 한강과 관련된 이슈로 크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찍어내는 부스가 국내에서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곡물도 마찬가지, 육계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메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일 당장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 더 유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들도 이것들과 비슷한지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장 그리고 국내장까지 한판 정리 이어가 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궁금해집니다. 제약바이오 너무 많잖아요. 섹터도 뭐 비만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다음 장에 제약바이오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까지 뭐가 있을까요? 자, 안 그래도 몇 가지 종목들을 간추려 왔었는데 거두절미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일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려와 봤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에 바로 넣어 놓으셔도 좋겠죠. 대화제약,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진양제약, 비올, 대원제약, 한독, HL 사이언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너무나 어렵게 보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들을 볼 때 먼저 선결적으로 두 가지 보는 조건들이 뭐였습니까? 상장된 지 600거래일이 넘었는가, 그리고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났는가를 먼저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대화제약 저점 찍고 나서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죠. 심지어 토르시노가 이 거래를 연속으로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대화제약은 내일 진입 관점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느 정도가 된다? 24,150원이라는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24,200원을 돌파할 때라면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면 눌림목에서도 진입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종목이 바로 대화제약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랩지노믹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역시나 이거죠. 그런데 날짜가 보통은 8월 5일 날이 저점이었는데 랩지노믹스는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8일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 지났죠. 거기에 600거래일도 넘었고 한 가지 더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랩지노믹스를 지금 진입하는 것이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박스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는구나. 라는 선을 그어봤을 때 그 중단보다는 낮아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보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중단선이죠. 그렇다면 욕심내기보다는 아래로 내려올 때 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더 좋은 자리가 하나가 보여집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십니까? 이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었다가 이제서야 정배열로 돌아서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에 닿는 이 자리를 진입자리로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진입하게 될 경우에 중단보다 낮아야 되겠죠. 혹은 중단 정도 선일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한 이후부터 10분할로 진입을 한다라 했을 때 제가 진입하는 방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분할로 진입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랩지노믹스 충분히 박스권의 상단인 5,000원까지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하이로닉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한참 넘었죠. 그리고 600거래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박스로 잡아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어딜까요?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박스를 그려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단보다 좀 낮아 보이지만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이로닉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어떤 관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제 차트를 보시자마자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핑크색 지지선이죠. 내려갈 때까지는 진입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이 자리 뭡니까? 매수 자리죠. 그리고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이 자리 뭡니까? 매수 자리죠.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는 이 자리 뭡니까? 매도 자리입니다. 간단하죠. 이 방법대로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매수 자리였을 겁니다. 눌릴 때 핑크색 지지선이 마찬가지로 내려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했겠지만 추가 매수할 자리를 주지 않은 채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의 목표 매도 가격은 어디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이 윗단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나타날 수 있는 포메이션의 전환은 무엇이 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려오는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이로닉은 역시나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얼마? 7,73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익절을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흘러내렸다면 지금 7,730원으로 돌아온 이 자리에 진입해서 나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볼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도 진입할 수 있으며 근거를 하나를 더 한번 만들어 보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겁니다. 옳다쿠나. 뭡니까? 매출액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죠. 어디에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판매로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하이로닉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 저점을 찍은 게 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5일이죠. 그러면 9월, 10월, 11월 5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섰다라는 것만으로는 투자하기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때는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질질질질 끌려오면서 추가 매수까지 하고 여기에서 익절을 끝낸 종목인데 여기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3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종목이 바로 진양제약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600거래를 지났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뭡니까? 메가토르 신호까지 포착이 된 자리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걸 봤을 땐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에 있으니까. 하지만 두 가지를 더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 번째,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었다가 엄청 오랜만에 역배열로 돌아섰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저항을 받았다라는 건 왠지 핑크색 지지선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내려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슈는 뭐가 되겠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목표가를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올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다라는 점. 자, 이겁니다. 1198거래일째입니다. 상장된 지.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물렸을 때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물린다면 충분히 물타기를 해도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버텨도 탈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물렸을 경우에 추가 매수 자리를 놓치면 본전 탈출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인데요. 대원제약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넘었으며 대원제약은 특이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600거래일로 봤을 때도 보여지지만 조금 더 늘려서 봤을 땐 이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렇다면 대원제약은 어디가 매수가가 되고 어디가 목표가가 되는지 이미 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볼까요? 가격 구간을 보는 겁니다. 지우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늘려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자리가 보여진다. 자, 저항선 어디? 이 정도 잡겠죠. 지지선 어디? 이 정도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원제약을 1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17,000원이 넘어가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보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4년부터 16, 17, 18, 19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자리가 지지선이고 그 윗단이 저항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구간을 만든 종목은 비중이 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며 내가 예를 들어 비중이 10%인데 17,000원에 물렸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 20%더 실으셔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대원제약이라는 점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제약은 15,900원에 있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목표 가격은 17,000원 윗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약수익으로 정리하셔도 되겠지만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놓치지 말라는 점에서 대원제약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의 귀재십니다. 정말 주가를 잘 다뤄주시거든요. 앞서서 살펴본 여러 가지 종목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주셨을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USB 하나 다 담겨 있습니다. 오색성 기법, 토르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6시가 또 지났잖아요. 시간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자, 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 포착했었던 종목 중에 그나마 이슈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오늘 시초가부터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마니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건 마니커 FNG와 하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초가의 마니커 FNG가 아닌 마니커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엄청나게 힘차게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6개 관련주였던 마니커 FNG와 하림이 따라가는 이상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통이라면 시간의 단위가에서 마니커 FNG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날에도 마니커 FNG에서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마니커가 올라가기 마련일 텐데 마니커가 먼저 올라가면서 마니커 FNG와 하림에게 시세 수익 구간을 주는 그런 특이점이 발생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의 단위가를 아직까지 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뭐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세예스24 홀딩스 그리고 밀리에서제 삼성출판사까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구상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출판 관련주구나 거기에 서적 관련주 아동과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빠져있는 종목 예스24도 또 한 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역시나 노벨과 관련되어 있는 한강 작품에 대한 출판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나왔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산네트워크 있고요. 자, 다산네트워크는 언제 포착이 됐느냐? 포착이 됐었던 날짜가 11일 날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넣어보도록 하죠. 자, 다산네트워크 넣고요. 컴퍼니 K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재지, 안 그래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양반은 아닌가 봅니다. 한국재지까지 나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이겁니다. 한세 예스24홀딩스 밀리에서제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시간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관련된 종목이었었고 두 번째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필요한 이유가 재지 관련주였었어. 그런데 재지 관련주가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역시나 한국재지가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한번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상장된 지 600거래일이 지났고 저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었겠지만 주가의 상승분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지금 이것이 1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면 단박에 더 올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1차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역배열 추세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돌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슈가 나왔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나오는 기한을 6개월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려도 탈출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고 그 자리를 크게 돌파했지만 1거래일째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종가는 얼마 이상인 게 좋다? 5,850원 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850원 넘어서 시작을 해버리는 시간의 단일가가 나왔기 때문에 한세 예스 24홀딩스는 내일 시초가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상장되고 나서 눌릴 때 과연 이 자리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었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거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돌파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를 보여주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지면 여기에서부터는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졌고 파란색 저항선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투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13,52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인 22,100원을 넘어간다면 22,150원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트리거 가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 기대 심리가 생기는 가격은 36,000원까지 열려요. 그러면 이 36,000원보다 조금 더 낮춰봤을 땐 얼마? 파란색이 되는 31,050원까지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22,050원, 22,150원에서 진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의 가격 구간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출판사 볼 건데요. 역시나 저점 찍은 지 3개월이 지났고 600거래일이 넘은 상황에 이거 자리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가격이 됐는데 두 번이나 계단을 타면서 추가 매수를 강요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평균 단가가 16,500원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삼성출판사가 그 가격을 넘겨버리면서 익절 구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16,500원보다 낮은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삼성출판사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기상어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만큼의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솔직한 말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정도의 형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강으로 인한 모멘텀의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를 지켜보시면서 삼성출판사는 너무 큰 상승의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를 진입한다면 얼마?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17,7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지 관련주 보여드릴 텐데요. 딱 보는 순간 안 될 거라는 직감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600거래일은 넘었지만 저점을 찍은 기간이 3개월이 안 지났고 심지어 저점을 찍을 때의 가격이 동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재지는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육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죠. 방금 보신 종목들 역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금 더 주가 추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주가 추이 살펴보다가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주가 향방 갈 수 있을지 예측은 바로 이 USB 안에 담겨있는 기법 때문이었으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로켓 배송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요, 반도체이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로켓 배송 종목이 없었죠. 대신 오늘 2배로 잘 갈 수 있는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은 특별하게 2배로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엄청나게 주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종목 살펴주시면서 네.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내려갈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사실 대체 뭘 근간으로 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궁금하거든요. 기법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저항이 되는 가격에서는 매도를 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매도 관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는 정말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오는 가격 구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닥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있는 크레바스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원금은 90% 이상의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저항이 되는 매도 관점의 자리에서만 진입하지 않으신다면 마이너스 90%의 손실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위치가 어느 가격 구간에 있으면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자리는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최인성 전문가의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랫단에 있는 자리라면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종목을 설명드릴 때에도 내일장에 보셔야 되는 종목들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의 종목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목표하는 매도 가격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있지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량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죠.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 선이 지지선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다른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올라왔을 때 너무나 좋은 매수 자리였었고 너무나 명확한 매도 자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는 어떻습니까? 계단을 타고 한 단계 더 올라오면서 핑크색 지지선도 올라오고 메가토르 신호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메가토르 신호는 무슨 선입니까? 저항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메가토르 신호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까지는 언제가 됐던 회복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내려오는 구간마다 뭘 하면 된다? 추가 매수를 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우리의 목표 가격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매수했었던 가격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단에서 매수한 그 물량은 수익이 한참 더 커지는 역할을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종목은 그렇게 수익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한 것까지는 고생했습니다만 당신에게 더 큰 수익을 주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선이 두 개가 명확하게 생기죠. 그래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언제 갑자기 내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진입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낮추면서 만들어낸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핑크색 지지선이 쭉 횡보할 때 내려올 때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자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혹은
핑크색 지지선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과거에 지지가 됐었던 이 자리에서는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적정 주가의 종목이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의 하단이 바로 이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항은 어디다?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해지는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기법까지 나눠드리거든요. HTS에 설치를 해서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부담을 드렸던 그 종목 오늘 뭘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종목 뒤에 종목 번호가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수익을 드렸던 종목은 펩트론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한 글자 차이로 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아닌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PCB 또는 FPCB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는 AI와 장비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에 주목하시면 돼요. 검사 장비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 AI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한 화웨이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삼성전자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TSMC와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중국 정부의 기대감까지 불러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화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인데요. 3D 정밀 측정 검사. 측정과 검사 전자제품의 조립 공정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한다. 여기까지만 보는 순간 펜트론은 무슨 기업이다? 검사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다음 PCB와 FPCB는 인쇄 회로 기판과 관련된 종목인데 PCB 회로 기판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PCB와 FPCB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핸드폰 그리고 플렉서블 폰이라고 불리는 폴더와 플립이 바로 이 PCB, FPCB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펜트론의 대표가 자사주 24,000주를 장내 매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언제 나왔느냐? 2달 전 8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장내 매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대목이었단 말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펜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부터 나오는 뉴스예요. 9월 26일 독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수주를 받았다. 무슨 수주입니까? 검사 장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것이 수주로 연결이 되었을 때 6개월이 지나야 실적이 찍힌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뉴스입니다. 10월 2일 날 나왔습니다. 펜트론의 주가에 휘파람이 불고 있답니다. 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 필수 3차원 검사 장비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 안 좋죠? 그럼 세 번째 뉴스입니다. 9월 25일 날 나온 뉴스인데 2차 전지 테마의 상승세 속에 펜트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검사 장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겠어요. 자,
전장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뭐가 됐던 검사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발을 담글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펜트론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펜트론의 주가 위치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장된 지 2년이 안 됐죠. 2년 반이 되는 600거래일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펜트론을 좋게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점을 찍은 그 가격을 8월 5일 날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 날짜입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5억 정도 될 텐데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의미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의미가 생기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바닥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 안 된다라고 했죠. 다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어디다? 파란색 저항선을 내리고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하면 진입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어제와 오늘 이 거래일 연속으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펜트론의 매수 가격은 얼마로 봐야 될까요? 오늘의 종가인 6,44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7,060원, 최종 목표 가격은 9,14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장기 차트로 넘어와서 7,060원은 무슨 선이다? 과거에 저항이 됐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지부진했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지지가 아닌 저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윗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수익을 만들어 내겠지만 2차 목표 가격만큼은 욕심 좀 부려보겠다는 것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욕심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펜트론 한번 알려주셨는데요. 반도체, 전장, 2차 전지, 핸드폰까지 모든 사업에 걸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믿어야 합니다. 지수가 바닥일 때는 제약바이오를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장 관심을 둬야 할 테마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으로 오늘 차세대 반도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펜트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소문도 정말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소문보다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고 큰 수익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겨 있다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